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연생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임영웅 씨 많은 팬 여러분들이 교수님, 우리 임영웅 씨 노래가 자꾸 방송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 너무 좋아요. 뽕숭악당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만 부르니까 저거 수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속상해요. 그거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모든 걸 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권영찬 교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내가 사랑하는 가수 임영웅 씨가 자기 노래를 더 많이 불러서 좀 더 뭔가知名도를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 음원 수익도 많이 났으면 좋겠다. 당연한 겁니다. 팬의 마음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모르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송가인 씨가 공연을 못했어요. 그런데 화류춘몽 리메이크 앨범을 냈거든요. 근데 그게 미스트롯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가창료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음원료 같은 경우도 조금밖에 안 받거든요. 왜냐면 원곡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원곡자라는 건 노래를 부르는 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작사,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료는요, 대부분 가수보다는요, 작사, 작곡을 하신 분들께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오랫동안 노를 넉넉히 보내는 분들 보면요, 싱어송라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에게 앞으로는 다른 분들 노래도 받지만서도 우리 아이돌처럼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래서 아이돌이요, 1집 앨범 때는 남의 걸 많이 봤습니다. 그 팀 내에서. 근데 이 집이 들어가면 이제 음악을 하고 이제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곡을 넣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저작권 수익료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가수는 그냥 곡을 부르면서 그때 당시에 한 시대의 타이밍을 타갖고 그걸로 많은 행사와 많은 방송, 광고를 찍어서 사실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원곡자가 있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화류축몽으로요, 보통 수입이 잘 안 잡히는데 그거를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류축몽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왜냐하면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가창료와 함께 약 음원 수익료 1억 원을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미스터 트롯 이명웅 님도 이제 미스터 트롯 1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물론 방송에서 한 거는 다르지만서도 리메이크 앨범을 한다면 가창료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창료가 뭐냐면은 권영찬이 MC를 보면은 보통 한 5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다 500을 못 받아요. 그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와서 뭐 400에 해달라, 300에 해달라. 그럼 보통 한 300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재석이는 그런 걸 잘 안 보긴 하지만서도 뭐 유재석이나 만약에 신동엽한테 제의 갔다 한 2천만 원으로 북 뜹니다. 그리고 거기는 얄짤 없습니다. 소속사가 안 됩니다 딱 하고 그거를 막아주는 게 소속사인 겁니다. 저도 제가 소속사 있어요. 제가 대표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도 한 40명의 스타 강사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엄영수 선배가 365일 중에 380일을 행사 다녀요. 그건 뭐냐? 영찬아, 우리가 코미디언으로 개그맨으로 사실은 남을 웃기는 건데 이 정도면 우리 인기 얻어서 먹고 살지 않냐? 우리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500, 2천도 좋지만서도, 야, 그러면은 500 못 내는 사람은 100만 원밖에 없으면 너 MC를 못 보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그래서 500 받을 때는 500 받고 300 받을 때는 300 받고 재능 기부할 때는 100% 재능 기부를 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원곡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누가 부른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작사 작곡료는 원곡자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느 가수가 제대로 노래를 소화했냐가 이게 가수의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명웅 씨가 그 오디션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요, 미스터트롯 예선전 방송분 현역 A조에서 나왔는데 노사연 씨의 바램을 사실은 불렀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노사연 누님의 바램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서도 주로
뭐라고 할까요? 그 교회에서 간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서도 사실은 바램이 이렇게 대박나진 않았거든요. 첫 번째 그 증거는요. 우리 이명웅 씨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무려 오늘 날짜가 20일입니다. 6월 20일 기준으로 보면요. 조회수가 906만 709회. 이건 뭐예요? 바램이란 노래가 노사연 선배가 불렀지만서도 적당히 사랑을 받다가 사실은 기억 속에 사라지고, 물론 가요 관계자나 노사연 씨의 팬들이나 이 바램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요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있었나? 그게 누구 노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이명웅 씨가 다시 살려내서 조회수가 무려 900만 회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바램이란 노래가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인지 알았다.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기독 모임에서 노사연 선배를 만나서 이 노래가 사실은 교회 간증 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 자막에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게 노사연 씨 노래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900만 조회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물론 이 임영웅 씨의 유튜브 계정에 있는 거는요 TV조선을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근데 유튜브는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 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걸로 생기는 수익은 누가 다 가져가요? 대부분 미스터 트롯을 만든 TV조선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걸 왜 올려놓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올려놓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알지만서도 우리 팬들이 임영웅 노래이기 때문에 임영웅의 바램을 듣고 싶다라면은 이쪽으로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임영웅 씨가 이렇게 서비스로 해놓는 거예요. 소속사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램이 요만큼의 인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만큼의 인기가 됐어요. 특히 이 노래를 몰랐던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임영웅의 바램이다. 저희가 간단히 앞에 한 소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명곡이야. 온몸을 아프게 하고 조용수 작곡가, 그 까다로운 조용수 작곡가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노사연 씨의 발음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가 속삭이듯이 얘기하고 이 노래를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이 30%가 넘었을 때 이 노래가 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으로 할 때 30%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 아이들은 자고 하기 때문에 50명이 남은 거예요. 50명 중에 30명이 본 건 뭐예요? 거의 60% 가까운 사람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노래는 이제 누구 노래예요? 노사연의 바램보다는 임영웅의 바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사연 씨가 흐뭇하게 봤어요. 왜요? 내 노래인데, 내 사랑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임영웅 씨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왜 저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것도 참 가슴 아픈데 결론적으로 이제는 끝났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이를 다시 살려내고 싶은 마음에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이게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거의 죽어가고 사장될 수 있던 노래가 임영웅이라는 사람으로 재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곡자는 기분이 너무 좋죠. 왜냐면은 이 노래로 인해서 노사연의 바램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는 그 조사를 안 했는데 바램 한번 볼게요. 노사연 씨의
바램 쭉 보니까요. 노사연 씨의 바램. 아, 이게 노래가 2018년도에 슈퍼스타 애창고에 나왔고 2014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미 6년이 지난 시간인 거거든요. 이 트렌드라는 건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이렇게 발라드는 한 시즌 딱 김범용의 바람의 명곡, 뭐 조용필의 고추잠자이나 뭐 그런 명곡이 되지 않으면은 조금 주춤한 거거든요. 근데 임영웅이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 임영웅 씨는 이걸로 얻는 게 뭐냐? 음원 수익은 없어요. 왜냐면 오디션에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 저작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무려 방송이 끝난 다음에 몇 명이 봤어요? 900명 이상이 볼 정도면요. 900만 명, 1000만 명 이상이 가까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자한테 어떡해. 너무 좋다. 여러분, 나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 영웅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반응인 거거든요. 그럼 뭘로 연결돼요? 인기 지수가 올라가면서 또 유튜브에 이 노래를 다루는 저 같은 사람 또 유튜브들이 막 재생산을 해요. 그럼 뭐예요? 트렌드가 생겨버려요. 하나 더 예를 들어줄까요? 뭐가 있을까요? 미스터 트롯 경연대에서 나왔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사실은 제가 임영웅 씨 팬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펑펑 울었어요. 뭐가 뭔지 자꾸 내 마음을 건드려서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기준으로 2천만 회가 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5,300만인데 물론 반복해서 보는 분도 있고 해외에서 보는 분도 있어요. 이게 아마 반복해서 보려면 한 IP에서는 하루에는 안 될 거예요. 아마 하루가 지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트래픽을 이걸로 돌려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튜브도 계속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조회수에 대해서. 근데 2천만 조회수요. 이건 상상도 못해요. 왜요? 이거는 고 김광석 씨의 노래이지만서도 이게 이제 누구의 노래가 된 거예요? 요즘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감성을 가진 분들이 지금 2020년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2020년으로 임영웅의 노래가 돼서 재해석한 겁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예요? 임영웅 붐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시청률이 30%인 건요. 정말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그래요. 야, 저게 경연대회만 아니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전 국민의 30%가 보는 지금까지 트로트 프로가 있었냐요? 전국 노래자랑이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프로인데 12.5%예요, 보통이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가 제일 잘 나갈 때가 뭐 20몇 프로, 30%였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드라마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임영웅의 평판 지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내 가수의 노래, 내 가수의 음반을 듣는 게 여러분들은 꿈이시죠. 근데 방송에서는 누구의 노래가 상관없어요. 그거를 부르는 노래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노래가 되는 거니까.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거 임영웅 노래예요, 이제. 그리고 바램, 이제 임영웅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은 붐과 트렌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임영웅의 신드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CF는요,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통 6개월이나 1년은 그 사람 쫙 깔려요. 왜냐? 브랜드 평판 지수는 최소 1년에서 2년을 넘게 가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후배 중에 김생민 씨가 물론 이제 조금 안 좋은 일로 하차하긴 했지만서도 김생민이 CF를 하나 치니까 쫙 도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준현, 우리 홀쭉 뚱뚱한 우리 맛집 우리 개그맨 후배 한 번 CF 찍으면요 2년을 싹 훑어버려요. 그게 광고계의 트렌드예요. 왜냐? 한 번 올라간 인기 지수, 브랜드 지수, 평판 지수는요 잘 안 무너져요. 딱 2년 가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가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이 새로운 걸 찾으려고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코미디언들이 배우들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우들은 새로운 작품, 가수들은 새로운 음반. 왜냐면 트렌드를, 그러니까 음반이 많이 나가서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혹 자기 노래 안 부르더라도 사랑의 콜센터가 시청률 20이거든요. 거기서 노래를 한 곡 부르냐, 이게 두 곡 부르냐, 또 세 곡 부르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 국민의 100명 중에 20%가 보는데 그 시간에 이제 한 50%가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명 중에 20명이 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2가 보는 거예요. 그럼 브랜드 평판 지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뽕숭아학당요 12%, 13% 나와요. 그러면 자는 사람 빼고 100명 중에 50명, 50명 중에 12명, 12.5명, 7명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뭐예요? 4분의 1이 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브랜드 평판 지수 따라할게요. 브랜드 평판 지수 따라할게요. 미디어 평판 지수. 그건 뭐예요? 인기와 연관되고 돈과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이 그래요. 전국 노래자랑요? 출연료 얼마 안 해요. 물론 종편 토크쇼나 공중파 토크쇼 가면요. 요즘에 한 대여섯 시간을 찍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출연료가 보통 제일 많이 받는 게 한 200에서 뭐 300. 물론 특급 출연료라는 게 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나 그럼 인기 있는 경우는 보통 한 2, 300에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공중파 같은 경우는요. 출연료가 낮아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방송국도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종편이 들어서 광고 싸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사나요? 아니요. 그냥 그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본 월급에 해당해요. 그럼 뭐예요? 광고를 찍고 홈쇼핑을 하고 음반을 내고 이건 수당이 되는 거예요. 수당. 근데 특별 수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임영웅 씨가 나만 믿어요 노래 그리고 자기 곡은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막 뜬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 몰려올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생각해보니까 공 교수님 말이 맞네요. 임영웅 곡은 별로 없었는데 그럼 뭐예요? 부르는 족족 단 조건이 있어요. 원곡자보다 잘 불러야 돼요. 두 번째, 원곡자와는 다른 느낌으로 불러야 돼요. 세 번째, 그 시대를 반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IMF 때 생각나세요? 박세리 씨? 양말 벗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골프 치는 거. 그게 CF로 나왔어요. 뭐냐? 국민들 힘내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튼 CF예요. 그럼 뭐예요?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었는데 막 크게 막 질러대는 트로트가 아니라 저는 그 시대적 요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모든 시청자가 느꼈어요.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 그러니까 임영웅의 인기가 올라가요. 하나에만 더 들어드릴게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거위의 꿈을 인순이 씨 노래로 아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적과 김동률이 프로젝트 그룹으로 만든 노래고요. 제가 여기 날짜를 정확히 뽑아왔는데 1997년도에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의 곡이에요. 카니발의 이적과 전람회 김동률이 만든 그룹이에요. 조인트 그룹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은 이적의 이름 김동률 씨는 그때 인기가 많았는데 김동률의 이름을 걸고 부른 게 아니니까 카니발의 거위의 꿈이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좋아는 하는데 이게 이런 곡이 있었나 그러실 거예요. 사실은 저 또한도 이게 인순이 씨 곡인 줄 알았어요. 한동안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누구 곡이에요? 이적 씨와 김동률 씨 곡이에요. 물론 작사 작곡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작권료는 그렇게 들어가고 또 인순이 씨가 그걸 또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사온 거거든요. 그리고 작사 작곡료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작사 작곡가는 이럴 때 대박 났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적 씨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적 씨가 쓴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적 씨가 워낙 좋은 음악을 많이 냈으니까요.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이적 김동률도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 아주 좋아요. 거위의 꿈. 자, 이 노래랑요. 이적 씨가 뭐 유열의 스케치북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원곡자죠 했더니 원곡자인데요. 이제는 우리 인순이 선배 노래가 더 떠갔고요.
우리는 리메이크 곡이 됐습니다. 다시 곡을 만드는 걸 리메이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어느 60대 노부부에게, 물론 이제 김광석 선배의 노래는 뭐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그거를 재해석해서 가장 재해석한 사람 중에 1등이 누구예요? 임영웅이었어요. 노사연의 바램? 사실은 좀 기억이 잊혀졌던 노래인데 그걸 되살려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인순이 씨가 한번 재해석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나무하유두. 곡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인순이 씨 곡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적과 김동률은 이제 막 시작해서 인기를 얻는 정말 신인, 정말 프레시한 거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연륜과 무대 매너가 있는 인순이 씨가 보니까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걸 확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사실은 20대 감성으로 풋풋하게 불러야 되는데 사실 인순이 씨의 노래는 아주 오랜 연륜으로, 근데 그건 평론가들의 얘기고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해요? 특히 40대, 50대, 60대 이적과 김동률을, 카니발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저거는 인순이의 거의의 꿈이야. 저 또한도 방송을 하는데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원곡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사, 작곡료가 따로 나가는 거라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 6월, 2020년 7월, 8월, 9월, 10월에 우리 임영웅 씨가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사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창작, 재창작, 메이킹, 리메이킹이 된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임영웅 노래가 돼갖고 이게 임영웅 씨의 통장에 계속 꽂히게 됐어요. 음원으로 꽂히는 게 아니에요. 가창료와 그거 받는 거 외에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뭘로 꽂혀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굴러가요. 구르는 노래는 인기가 끼지 않아요. 구르는 노래는 돈이 계속 낍니다. 계속. 그럼 뭐예요? 광고 찍고 CF 찍고 이 브랜드 평판 지수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임용 잠깐 미스터트 잠깐, 아니에요. 이거 오래 가요. 왜냐면 이렇게 남자 트로트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역사 이래로.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신유 씨가 나한테 주목을 했는데요. 젊은